두 분은 그러면 이 관광 대책 준비하시면서 내가 외국인 친구한테 꼭 소개해주고 싶은 관광지. 얼마 전에 울릉도를 가봤는데 네. 우리나라지만 우리나라 같지 않은 그런 자연 풍광이 있어가지고 한 번쯤은 가볼 만하지 않나. 저는 하동의 녹차밭을 꼭 가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차 문화를 체험해 볼 수 있는 짧은 프로그램 같은 게 있는데요. 바람 소리도 들으면서 되게 힐링이 되는 기분이었어가지고요. 근데 집이 제주도잖아요. 네. 제주도에는 뭐 좋은 데 없나요? 제주도 요새는 서핑을 많이 가시더라고요. 예전부터도 그 남쪽에 서귀포 쪽에는 요새 뭐 서핑 성지라고 하는 양양 같은 곳이 제주도에도 있으니까 그것도 많이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많이들 찾아와 줍서. 친절한 경제 돋보기 온라인 대변인 브리핑. 안녕하세요. 기획재정부 온라인 대변인 박은결입니다. 국제경영개발대학원 IMD에서는 해마다 세계 각국의 경쟁력을 비교해서 평가할 수 있는 국가 경쟁력 순위를 발표하고 있는데요. 지난 6월 18일 발표된 IMD 2024년 국가 경쟁력 평가에서 우리나라가 67개국 중에 20위에 올랐습니다. 이거는 우리나라가 평가 대상에 포함된 1997년 이래 가장 높은 순위로 작년과 비교해도 8단계나 상승한 결과라고 하는데요. 평가 세부 내용을 보면은 기업 효율성과 인프라에서 큰 폭의 상승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민간 협력을 강화해서 민간의 성장이 국가의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또 중요한 게 내수 활성화이죠. 이번 주 온대 브리핑에서는 지난 6월 17일 경제관계 장관회의에서 내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발표된 외국인 관광객 증가 방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세한 내용 소개해 주실 두 분 사무관님과 함께 하겠는데요. 사무관님들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기획재정부 서비스경제과의 하영철 사무관입니다. 안녕하세요. 홍혁준 사무관입니다. 팬데믹 종료 이후에 아무래도 우리 K 콘텐츠가 유행을 해서 그런지 제가 사실 시내에 가보면 외국 관광객들이 갈 때마다 더 많아지는 걸 느끼고 있거든요. 이게 통계로도 이렇게 나오는 숫자인가요? 네,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 수는 팬데믹 이전에 비해서 90% 수준까지 회복되었습니다. 그러나 관광 트렌드가 단체보다는 개별 관광으로 그리고 쇼핑보다는 문화체험 중심으로 변화하면서 관광 수입의 회복은 비교적 더딘 상황입니다. 외국인 관광객 증가 추세에 맞춰서 관광 수입도 함께 회복을 하려면 이왕 찾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좀 더 즐겁고 편하게 또 그리고 소비도 많이 할 수 있도록 여행의 편의를 높여준다든지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등의 방안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번 대책에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온대님은 해외여행의 첫 단계를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무래도 입국을 하려면 일단 비행기 티켓팅부터 해야겠죠? 네, 맞습니다. 네. 역시 여행의 시작은 비행기죠. 저도 얼마 전에 여름 휴가를 위해서 비행기표를 좀 찾아봤는데요. 한국에서 직항으로 갈 수 있는 도시들이 아무래도 먼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으로 오시는 분들도 한국의 여러 도시들로 더 쉽고 빠르게 오실 수 있도록 지방공항과 해외 도시 사이의 직항 노선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먼저 올 하반기부터 부산, 자카르타, 그리고 청주, 발리 노선이 신설되고요. 대구, 울란바토르 노선은 운항 횟수를 늘릴 계획입니다. 이외에도 여러 나라들, 특히 방한 관광객이 많은 나라들을 중심으로 운수권을 신설하고 증대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협의할 예정입니다. 네, 비행기 티켓 구매하는 것만큼이나 또 중요한 문제가 비자 발급인데 생각보다 이제 비자 받고 우리나라에 들어와야 되는 외국인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 좀 편해지나요, 발급이? 네, 관광지 비자 발급도 좀 더 빠르게 받을 수 있도록 비자 심사 입력과 비자 신청센터와 같은 인프라를 확충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전자여행 허가 K에타라고도 하죠. K에타를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는 단체 관광객의 수를 대폭 늘리고 여권 자동 판독 기능을 도입해서 수많은 정보를 직접 입력하지 않아도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영어 외에도 다양한 언어로 다양한 신청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네, 최근에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외국인 분들 보면은 우리 K컬처를 사랑해서 오랫동안 지내면서 K 문화를 향유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을 위한 특화 비자도 발급이 되나요? 네, 음악, 영화, 드라마 등 여러 분야에서 한류가 전 세계를 강타하면서 K-팝을 비롯한 한국 문화를 배우기 위해 방문하는 외국인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K컬처 관련 전문 연수를 받으려는 연수 지망생 등을 위해 올해 안에 K컬처 연수 비자 제도를 시범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여행지에서 휴식을 취하며 일도 하는 워케이션 트렌드에 맞춰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서 워케이션을 즐길 수 있도록 지역 특화형 디지털 노마드 비자 도입도 검토합니다. 네, 이렇게 워케이션으로 관광을 오시면 그냥 단순히 관광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에 오래 머물면서 지역 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고부가가치 관광으로 도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또 한 가지 고부가가치 관광 산업 관련해서 빠질 수 없는 하나가 마이스 산업이잖아요. 이 마이스 산업에 대한 지원 강화 방안 포함되어 있나요? 먼저 행사 주요 참가자들은 입국의대 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게 편의를 제공하고요. 참가자와 함께 입국하는 가족 등 동반자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 운영해서 국제행사 분야의 동반자 관광이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비행기로만 또 한국을 오는 게 아니잖아요. 크루즈 관광으로 입국하시는 분들도 좀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저도 이번 대책을 준비하면서 알게 된 사실인데 크루즈 관광객들이 상륙을 해서 지역을 돌아다니면 그 지역에 상당한 관광 소비를 창출을 한다고 합니다. 다만 상륙이 가능한 시간은 정해져 있는데 심사 절차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돼서 실질적으로 지역 관광을 할 수 있는 시간이 길지 않다고 합니다. 크루즈 관광객이 더 오래 머물면서 지역 관광을 할 수 있도록 제주 지역에 출입국 무인 심사대를 설치해서 출입국 심사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이고요. 크루즈 여객 터미널 운영 시간도 필요에 따라 한두 시간 정도 탄력적으로 연장합니다. 네, 그냥 이렇게 시작한 김에 외국 관광객들이 우리나라를 이제 방문하는 순서를 한번 이제 따라가 보면 입국을 하고 또 이제 보통 숙소로 가서 짐을 풀잖아요. 저 같은 경우도 이제 해외 여행하다 보면 짐을 이고 숙소까지 가는 과정이 굉장히 고된데 이 과정을 좀 편하게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원대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나라는 등산의 나라라고도 할 만큼 여기저기 계단이 많아서 캐리어를 끌고 여기저기를 다니긴 좀 불편한 점이 있는데요. 앞으로는 관광객들이 몸도 마음도 가볍게 관광을 즐길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주요 공항과 일부 철도역에서만 제공됐던 짐 배송 서비스를 더 많은 철도역에서 제공해서 앞으로는 짐 먼저 숙소에 두고 올 필요 없이 공항 기차역에서부터 관광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행 마지막 날에 무거운 짐을 끌고 다니라 관광이고 뭐고 빨리 공항으로 가고 싶었던 경험 다들 있으실 텐데요. 출국 전 공항 밖 숙소에서 수화물을 미리 위탁하는 이지드랍 서비스도 제공 지역을 확대해서 떠나는 마지막 순간까지 대한민국 곳곳을 부담 없이 누빌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또한 인천공항 환승관광 프로그램 이용객이 캐리어 없이 관광을 할 수 있도록 전원 변환 어댑터, 보조 배터리 등으로 구성된 웰컴 키트를 제공해 짧은 체류 시간 동안에도 최고의 감동을 선사할 예정입니다. 네, 아무래도 입국이나 이동 과정이 좀 편해지면 관광 체류 시간이 길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두 손이 자유로워지면 그만큼 쇼핑이나 맛집 탐방과 같이 관광객들이 좀 더 여행에 집중을 할 수 있으니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관광 수입이 올라가서 좋고 외국인 관광객들은 기왕 오신 김에 더 좋은 추억을 많이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처음 가는 나라에서 관광할 때 가장 걱정되고 불편한 것 중에 하나는 교통인데요. 이에 대한 서비스도 강화되나요? 네, 제가 얼마 전에 해외여행을 갔을 때 길을 잃어서 지도 앱을 켰는데 한국어는 물론이고 이제 영어까지 지원이 안 되는 바람에 진짜 좀 막막했던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을 방문하는 관광객분들은 이제 그런 막막함을 좀 느끼지 않도록 보통 맛집이나 관광지 같은 데를 가면은 현지인들의 리뷰가 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한국인들이 남긴 솔직한 현지인의 후기까지 전부 자동으로 번역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해외여행을 가면 보통 공항이나 아니면 시내에서 대중교통 카드를 구입하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이제 한국에 오시는 분들은 입국하는 비행기에서도 외국인 전용 교통카드를 구입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교통카드는 해외 신용카드로 모바일 앱에서 선불금 충전도 편리하게 하실 수 있는 아주 편하게 쓰실 수 있는 카드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제 외국인 관광객분들이 서울을 중심으로 여행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지역에 좋은 곳도 많은데 지역에 가려면 아무래도 철도, 그다음에 뭐 렌터카 이런 서비스들이 좀 편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도 좀 보완이 되나요? 네, 말씀해주신 대로 요즘에는 많은 관광객분들이 서울에만 머무르시지 않고 지방의 여러 명소들을 직접 찾아가 보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위해서 철도와 렌터카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개선하고 있습니다. 먼저 기차표를 온라인으로 구매를 하실 때는요,
다양한 언어 서비스가 지원돼서 한국어나 영어를 몰라도 어려움 없이 구매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한국인들처럼 외국인 분들도 좌석 지정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한국으로 오는 비행기 표를 예매를 할 때 KTX 같은 기차표도 함께 구매하실 수 있는 연계 발권 서비스도 현재 9개 역에서 14개 역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렌터카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이 한국에서 차를 빌리려면 국제운전면허증을 지참을 해야 되는데요. 이 국제운전면허증이 나라마다 양식도 조금씩 다르고 발급해주는 기관도 제각각입니다. 그래서 렌터카 업체가 이 면허증이 유효한지를 심사하느라 관광객들이 그동안 오래 기다리셔야 했는데요. 이제는 국가별로 유효한 국제운전면허증 안내집이 렌터카 업체에 제공이 되어서 빠르게 렌트 심사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비자 발급에서 입국 그리고 교통까지 관광 일정의 기본 뼈대가 갖춰졌다면 이번에는 이제 즐길 거리가 풍부해야 관광 사업이 성공할 텐데요. 즐길 거리도 보강이 되나요? 제가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면요. 요즘은 외국인 관광객들도 관광객처럼 움직이는 게 아니라요. 한강 치맥, 즉석 사진 같이 한국인이 일상적으로 즐기는 문화와 유행을 체험하려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러한 트렌드에 맞춰 K 라이프 스타일 체험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K 콘텐츠에 나온 우수 중소기업의 제품들이 자연스럽게 구입이 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제품들의 노출과 홍보를 지원합니다. 또 이렇게 구입한 물품에 대해 내국세 환급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면세품 반출 확인 모바일 서비스 제공을 7개 지방공항까지 확대해 우리나라에서의 쇼핑을 보다 즐기실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살펴보니까 일, 그리고 휴양, 레저를 한꺼번에 즐길 수 있는 복합시설 지구를 만든다고 하던데요. 네, 맞습니다. 가족 단위의 방한 관광객들이 점차 증가하면서 새롭게 떠오른 여행 유형이 있는데요. 바로 한 공간에서 숙박, 레저, 그리고 쇼핑을 모두 함께 해결할 수 있는 복합시설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고부가 가치 창출을 위해서 관광단지 내 하나의 지구 안에 숙박, 휴양, 레저, 쇼핑 등 용도가 다른 여러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복합시설지구를 신설할 예정입니다. 네, 예를 들어주시면 좀 이해가 잘 될 것 같은데요. 이 복합시설지구라는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저도 이해가 좀 잘 안 됐었는데요. 좀 예를 들면 프랑스의 경우에는 와이너리에서 이제 양조장 체험 관광도 하고 포도농장과 그 주변의 아름다운 풍광을 즐기면서 숙박까지 해결하는 일과 여행 그리고 숙박을 한 건물에서 할 수 있는 오케이전 센터 같은 걸 운영하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문화체험, 쇼핑 등 다양한 즐길거리를 함께 즐기면서 같은 지역에 머물 수 있는 곳을 복합시설지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복합시설 지구가 만들어진다면 저도 제일 먼저 이용을 해보고 싶은데요. 체험단 같은 거 하면 저도 지원을 해볼까요? 제가 먼저 진행하겠습니다. 팀장님 온대 브리핑 어떻게 가서 찍으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에는 외국인 방한 관광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알아봤는데요. K 콘텐츠에 대한 관심이 우리나라 관광으로 또 관광을 통해서 얻은 소중한 추억이 세계 경제 시장에서 대한민국이라는 브랜드에 대한 호감과 지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이번 기회를 잘 활용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 분 사무관님은 어떠셨나요? 네, 저도 온대님 말씀처럼 문화가 곧 경제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고요. 앞으로도 이렇게 사회 각 분야가 맞물려서 윈윈할 수 있는 경제 전략을 잘 개발하고 만들어 가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해외에 나가서 마주치는 여러 곤란한 상황들을 한국에 오시는 관광객분들은 느끼지 않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 분 사무관님 함께 했는데요. 이번 주 온대브리핑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더욱 알찬 경제 소식을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